되지 않습니까? 예, 우선 그 첫 번째 간담회를 제가 갑자기 번개로 요청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례 브리핑 뭐 이런 개념은 저는 별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형식은 정시, 수시, 간담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자단이 좀 대변인실과 논의를 하셔서 뭐 매주 무슨 요일 몇 시 또는 뭐 격주 무슨 요일 몇 시라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래서 도지사 정례 간담회를 이렇게 한번 세팅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담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무슨 브리핑을 할 일이 없어도 그냥 와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편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상의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공무원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증을 이렇게 폐용하고 오늘 지금 그 강북 임용장 수여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관내에 있을 때 이 공무원증을 항상 이렇게 폐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전체 공직자들과 저는 동등한 공무원, 공직자 중에 한 사람, n분의 1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주권자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그 권한과 책임을 잊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공무원증을 항상 폐용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공무원 중에 n분의 1이지만 직위가 도지사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과 저는 이렇게 공무원증을 같이 폐용하고 있는 동료이자 그 다음에 도민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누가 먼저 선점하고 발굴하느냐는 경쟁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공무원증을 폐용하니까 우리 부지사님들도 다 폐용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에이 너무 쇼하는데 오버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4년 내내 하면 진심을 믿어주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는 좀 놀라운 일이 있었죠. 대한노인의 충남 지회가 제가 1호로 결재한 충효의 충청정신 운동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대한노인의 그 지회 사무실에 도지사가 57년 만에 방문했다. 처음 방문했다는 뜻이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도 있고 그런데 왜 그 옆에 도지사가 방문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러게?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충효의 충청정신 운동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발표해 주신 대한노인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그 소통, 방문, 대화를 통해서 57년 만에 처음 갔다는 그 기록을 임기 내 여러 번 가면서 평균을 좀 낮춰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무부지사 임용장을 방금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기자 간담회를 좀 번개로 자청한 이유도 기자 간담회를 정례화하자는 제안의 뜻도 있지만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정무부지사 임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제가 임용장 드리고 딱 닫고 있으면 정말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의 기준은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여, 그걸 소위 보은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적나라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4년 중에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정무직은 보통 한 두세 파트로 기용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첫 번째에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인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고요. 지적은 이겁니다. 도지사의 인사 운용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인정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인사 운용의 그 원칙들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첫 번째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만큼 저는 정무부지사와 함께 그러한 미래에 앞으로 해나갈 일들로 성과로 그렇게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응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것이 우선 현재 제 입장이고요. 충분하게 시민단체 언론 지적에 대해서 공감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 오늘 첫 번째 간담회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ATN 뉴스의 박성민 기자인데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도 어쨌든 김원영 정무부지사를 내정한 것에 대해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 그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임명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국민 여론이 계속 좋지 않을 경우에는 좀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예, 뭐 오늘 임명장을 교부하기 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시는 언론에는 충분하게 지금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감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번복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고 함께 손잡고 열심히 일해서 그런 도덕적, 정치적 지적을 성과로 그렇게 보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지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의견 발표했고 일부 언론이 기사를 쓰셨고, 그리고 당원 중에 저에게 그 인사에 대해서 재고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신 당원은 딱 두 분 계셨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인사를 하기까지 저도 여러 가지 깊은 고민과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그런 기준에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인사에 대해서 지적하시거나 선뜻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공감하니까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잠시만요. 여기 정무부지사님 이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반 정무 공무원들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도청에 이제 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분을 선발할 거며 몇 자리가 그 자리로 채워지는지, 일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기준이 뭔지를 정확히 좀 알고. 그래서 이게 여러 종류가 있던데 그냥 통틀어서 정무직이라고 합시다. 그 부분은 당연히 능력도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선거에 기여도 있는 것이고, 그 기여는 당연히 도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뭐 쓰셔도 무방하죠. 그 모든 것이 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아무리 정무직이라 하더라도 도민의 명령을 어떤 측면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조금 더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당연한 고민이죠. 고민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리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아직 제가 종합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해오던 관례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임명하라고 정무직이 우리 조례와 조직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인사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예. 잠깐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얼마 전에 정무수석이랑 정책수석이랑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 뭐 비서실장도 그렇고 낙선하신 분들로 다 채우셨더라고요. 뭐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그 부분에 또 그분들을 인선한 배경을 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기자님 이해해 주시면 낙선한 사람 중에 있었지 당선한 사람 중에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국회의원에 낙선했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 수석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해서 이만큼 성장을 했고 오늘날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선출직에 출마하는 분들은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선택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심판을 받을 정도의 준비와 자격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낙선했지만 그만큼 이 도정과 도민의 삶과 관계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이 깊고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표된 일부 인사에서 그런 낙선자들이 기용이 됐지만 뭐 그렇게 낙선자들로만 채울 수는 없죠. 앞으로 이제 상하기관 인사도 있겠는데 그런 어떤 전문성과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앞으로 인사는 그런 부분들이 더 주요한 부분이 기준으로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무수석, 정책수석, 그다음 비서실장 이 정도는 저와 뭐 경선 때부터 함께 좀 해왔거나 선거 기간에 함께 해왔던 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또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산하기관별 인사가 다 끝났을 때 종합적으로 평가를 그런 기준에서 한번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원의 한기석 기자입니다. 네. 지금 도의 사업소나 환경, 지상관리 이런 쪽에서 건설 사업소나 이쪽에서 이렇게 전문직이 아닌 그러니까 자리가 좀 비다 보니까 자리 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 팀장이나 전문 분야가 필요한 그 자리에 그 전혀 지금 경력이 뭐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팀장 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 그 업무의 공백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대책. 당연히 그 인사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도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개선할 부분도 좀 발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직 개편안의 일부 담겨 있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질문의 취지가 제 4년 동안 인사에 중요한 하나의 좀 원칙 내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쓸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기자님들이 보시기에 저 능력도 없는데 전문성도 없는데 측근들 그냥 고운 인사로 막 가득해 라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요. 설사 이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인사를 하더라도 가장 그 중에서는 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좀 고르려고 최선을 다해볼게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요 가장 잘 아시니까 뭐 저에게 제 핸드폰으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 또 추천을 뭐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인사 청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자님들께서 뭐 저에게 청탁하실 뭐 그럴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와오셨던 공직자들 중에서
비밀은 보장이 됩니다. 제가 그것이 뭐 수용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추천자이자 감시자이자 또 심사자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KBS 이정은 기자인데요. 네. 그 최근에 그 어떤 라디오 인터뷰 봤더니 차기 충청광역연합장이 되면 예. 이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지방정부 역할들이 많으니까 4대 시도지사가 논의하는 기구로 충청광역연합을 활용하시겠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충청광역연합이 사실은 어렵게 출범했는데 흐지부지 돼 있었잖아요. 전에 행정통합 전 단계로도 이 광역연합 활용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지사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기구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선 8기에서 특별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발빠르게 출범시킨 것은 매우 잘했다고 이미 저는 여러 번 칭찬을 했거든요. 그걸 잘해 놓으셔서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이 중지되거나 무산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이게 활용 가치가 커졌어요. 그래서 행정통합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입장이 변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행정통합 반드시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 광주 전남이 이미 통합을 해서 인센티브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교차는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죠. 우선 그렇고 그러나 그 통합이 되기 전에라도 민선 8기에서 잘 만들어 놓으신 충청광역연합을 보물처럼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민선 8기에는 왜 충청광역연합이 잘 안 됐냐? 공동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능의 역할이 없으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또 그때는 행정통합에 대한 또 논의가 막 출범을 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안 됐겠죠. 근데 지금은 충청광역연합의 활용도가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 간절하게 필요해요. 통합은 안 됐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첫째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충청권 전체가 느껴지는 그런 규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첨단 투자가 발표된 와중에 공동사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속도전이라고 다시 강조하셨잖아요. 우리 충청권이 이 첨단 투자에 대해서 저렇게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서남권이나 다른 지역 투자는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맨땅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충청권이 가장 빨리 앞서갈 거다. 속도전에서. 그러려면 우리 충청권이 하나로 첨단 투자에 392조 투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함께 뒷받침할 거냐라고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장이 되면 이 문제를 4개 시도지사와 함께 빨리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상을 하고 있고 이미 사실은 연합장이 선출되기 전에도 두세 차례의 소통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 이미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해나갈 거고 오늘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탁을 했고 정무부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해달라고 행정부지사와 함께 제가 당부를 한 상태여서 이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지금 큰 상태고 그걸 잘 성공시키면 행정통합 못지않은 그러한 성과를 내게 될 거다. 행정통합은 대전 충남이었지만 충청광역연합은 세종과 충북까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못지않은 성과를 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첨단 산업의 투자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것도 충청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동 전략을 짜서 서로 겹치지 않게 서로 조율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도록 우리 충남은 두 가지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내포 신도시가 세종시 때문에 늦게 출범한 거죠. 대전도 늦게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보상형 전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남의 석탄 화력 발전 폐지로 인한 보상형, 그것도 그 맞춤형이라고 합시다. 에너지 맞춤형 이런 것들을
또 대전은 R&D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시도 사기 시도가 서로 중복돼서 우리끼리 경쟁하지 않고 서로 전략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연합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충청광역 연합의 필요성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로 그것을 아주 통크게 담대하게 성과 있게 활용할 계획이다 말씀드립니다. CBS 김정남 기자님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기관 2차 이전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음 달 임박이 나올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상황이어서요. 그 지금 말씀 주신 연합장 선출 일정을 포함해서 좀 공동 대응 계획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잡아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달 중에 좀 충청 광역 연합의 추가적인 어떤 일정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하나는 구본영 정무부지사에 대한 건인데요. 이제 그 이미 임명을 하셨지만 그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예정 처리를 촉구했던 이유가 그 이제 시민 신뢰와 이제 공직 윤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민사회 쪽에 어떻게 조금 설명이 돼야 할지 좀 기사님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정부지사 관련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임명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정중하게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의 성명이 있었고 언론이 지적이 있었다를 전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시민사회의 성명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책임감이고 그것은 지금 질문하신 대로 시민 신뢰와 공직 수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과거의 구본형이 미래의 구본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부지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충청광역연합의 추가적 일정에 대해서는 공식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활발하게 좀 실무적으로 물리적 쪽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 이전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있고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일보 유승현 기자입니다. 구본영 부지사님 관련해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까 그 임명에는 능력과 뭐 기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 부지사님께 기대하는 뭐 사업이나 분야라든지 이런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통상 명칭을 정무부지사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문화부지사인 적도 있고 경제부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무부지사라고 했고요. 저는 1기 정무부지사는 전통적인 정무부지사 역할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회 관련해 관해서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 특별하게 제가 당부를 드렸고 그런 전통적인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도의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일부 정책 부분을 떼어서 정무부지사에게 업무 영역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의회 관계, 정당 관계, 대국회 관계 뭐 이런 정무부지사의 전통적 역할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업무 영역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제가 지천댐과 관련해서 당선된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도 당선되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기 이전부터 공론화위원회는 출발했고 그것을 그때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이미 중앙정부에 제안했고 그게 수용이 되어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 당선 이후에 입장이 바뀌어서 반대해서 입장이 바뀌어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공론화위원회가 제가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용한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론화위원회의 생명은 여러분 엄정한 중립과 공정, 투명입니다. 이 수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는 도입하는 첫 사례입니다. 그것은 도지사 되기 이전에 이미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의 보도는 자칫 공론화위원회가 제가 도지사 되고 난 이후에 평소의 신념이자 철학이고 공약인 반대 입장을 뒤집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 아닌가라는 것은 오해이시고요. 그것은 자칫 오해는 하실 수 있는데 자칫 공론화위원회의 공정과 투명과 중립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이것과 관계없는 트랙이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충남도청 공직자들에게도 공정, 투명, 중립을 하여튼 바늘끝만이라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그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결과에 따라서 100% 수용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설명을 드립니다. 제 일정이 있습니다. 무슨 일정입니까? 저표 몇 시에 있습니까? 10시 30분? 28분까지 하면 되죠.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 네. 실전땡 공론화위원회 그러면은 네. 의원님 국회의원 시절에 그게 거기가 위원회가 됐다면은 그럼 네. 그 위원장은 누가 추천한 거죠?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신고리 오육호기의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때 당선 즉시 건설 중이던 신고리 오육호기를 즉시 폐쇄한다라고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시고 나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법은 없다. 더 따져보고 더 좋은 공약을 확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알기로 최초로 수구의 민주주의를 도입해보자 하면서 그때 그 당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엄정 중립, 투명, 공정을 강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공론화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만 공급하고 토론은 그 자체에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찬반의 균형을 다 가지고 전문가들을 구성했고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폐쇄가 압도적 찬성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위원회 안에서. 근데 점점 토론을 통하고 스타디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지 않고 계속 건설하는 쪽이 나중에는 그렇게 수렴이 됐거든요. 그런 결론이 났고 대통령은 공약이 중요 공약이었지만 그 의견을 따라서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으니까 알지를 못합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구성과 이 모든 것을 아주 면도칼처럼 엄정하게 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구성 자체가. 그래서 위원들 스스로가 찬반 위원 스스로가 다 동의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도 어떤 사람이 위원인지 누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범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답변해주시죠. 예. 이양우 이장석입니다. 지적된 연관성인데 지금 현재 김용국 시청도 지금 수력과 원자력 관련된 이야기 계속 하고 계시는데 혹시 공론화 과정이 길어지면 수력 발전 자체가 수명에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을 긋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 또한 공론화 과정 지속 의향이 있으시는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요? 예, 우선 지청된 공론화위원회가 제가 그 일정까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첨단 AI 시대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늘 우리는 얼만큼의 전력과 수력이 필요한 건지 인력이 필요한 건지를 우리는 지금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우리 도정에 그렇게 강조를 해서 지금 아마 따져보고 있을 텐데요. 그에 따라서 뭐가 얼마큼 필요한지 공급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요. 원자력 발전에 관련해서 이제 물으셨는데 이건 자칫 제가 말씀을 잘못하면 충남도지사 뭐 충남의 원자력 발전소 유치 원했고 이렇게 또 기사 제목을 쓰실까 걱정이 되는데 절대 그러시지 않기로 하고 그냥 제 앞으로도 이런 대화는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말부터 틀렸습니다. 탈원전 탈핵이 아닙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것은 시대적 조류였고 기후위기 시대에 당연한 그 국가의 의무였죠. 그때 원전에 관한 내용은 대형 신규 원전을 새로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수명이 다한 대형 원전은 중단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무슨 원전을 악마처럼 그렇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하면 제 페이스북을 찾아보시면 그에 대해 쓴 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는 지구의 자전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동남쪽에 합니다. 중국도 동남쪽에 우리도 동남쪽이에요. 그것은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물과도 관계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대라는 굳은 믿음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반도가 지진이 안전하다고 지금 믿으십니까? 저도 그런 믿음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그 포항이나 뭐 구체적인 지명을 생략합시다. 그런 우리 동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최근 10여 년 새에 계속 발생했어요. 놀랍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 대형 원전이 다 앉아있는 곳이 그 동남쪽입니다.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인구 밀집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울경 같은 거 보십시오. 반경 20, 30킬로 몇 킬로 이내에 100만, 200만이 밀집해 있어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인구 밀집지대의 원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대형 원전은 중단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신규 대형 원전을 짓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전력이 필요해 안전한 원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면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냐,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비난도 받았죠. 근데 정말 모르는 소리였어요. 사우디나 두바이나 이런 데는 지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경제 이익을 위해서 원전을 수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념화해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계속 비판을 이상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원전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형 원전 대신에 소규모 원전, 소위 SMR이라고 하는 그런 소규모 모듈 원전을 우리는 치열하게 기술 개발을 해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2조 6천억의 예산을 소규모 모듈 원전 개발에 투입해 왔습니다. 이 액수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이 지금 저에게 질문하시는 자체도 민주당 도지사인데 민주당의 가치의 방향인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질문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이 담보된다면 그리고 새로 기술이 개발이 되는 안전한 원전 기술, 소규모 원전 기술 이런 측면들이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면 다 함께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신 중에 박수현 충남도지사 충청남도의 새로운 원전 유치 시사 이런 제목이 뽑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변인 속이 타는 것 같습니다. 잘 상의해 주세요, 대변인실과 기자님들 간단에.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